안녕하십니까? 시대를 넘어 사람과 역사를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인생의 황혼역,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 낯선 땅에서 45년의 세월을 보낸 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꿈과 현실, 가족과 고향, 그리고 행복의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72의 평범한 노인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분당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서울 시내로 나갑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점심때가 되면 백화점 식당가에 들러 따뜻한 한우 스테이크 한 접시를 즐기는 것이 요즘 저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저 평범하고 여유로운 노인의 일상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저는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국에서 살다가 3년 전 제2의 인생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역이민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서 받는 연금 덕분입니다. 매달 제 한국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우리 돈으로 약 5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 미국에 있을 때 이 정도 연금은 그저 빠듯하게 근근히 살아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돈으로 정말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월급 300만 원, 400만 원을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가 받는 이 연금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새삼 깨닫게 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었고 그곳에서 45년간 어떻게 살아왔으며 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어떤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제 인생의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79년 저는 27의 혈기왕성한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당시 최고학부로 꼽히던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잘 나가던 대우중공업에서 2년간 근무하며 나름대로 탄탄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0년대 후반의 한국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지만 개인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 같았습니다. 월급은 넉넉지 않았고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갈망이 제 마음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치 운명처럼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찾는다는 것이었죠. 시카고에 위치한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였는데 취업 비자 스폰서까지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몇 년만 기술도 배우고 돈도 좀 모아서 한국에 금에 환영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큰 꿈을 펼쳐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부모님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젊음이라는 무모한 용기 하나 믿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1979년 9월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의 그 서늘한 공기와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9월 중순이었지만 한국의 늦가을처럼 공기가 쌀쌀했고 거대한 공항과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 모든 것이 낯설고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마중 나온 직원을 만났을 때 어찌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한인타운을 구경하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미국 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연봉은 28,000달러.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5배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역시 언어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실전에서 거의 무용지물이었고
회의 시간에는 동료들의 말을 절반도 알아듣지 못해 진땀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농담을 나누는 소소한 즐거움조차 저에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복잡한 도면은 말이 필요 없었고 기계는 어느 나라에서든 정직하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묵묵히 제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성실함을 보여주자 동료들도 서서히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까다롭지 않았던 시절이라 회사의 보증 덕분에 1년 만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초록색 영주권 카드를 받아든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죠. 1985년 제 나이 33이 되던 해 시카고의 하나님 교회에서 운명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간호사였던 제 아내 해숙이었습니다. UCLA를 졸업하고 시카고 대학 병원에서 일하던 아내는 똑똑하고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사실 아내는 처음에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지식하고 재미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교회가 끝나면 그녀를 기다렸고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저의 끈질긴 구애 끝에 우리는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하고 뜨거웠습니다. 아내는 간호사로, 저는 엔지니어로 맞벌이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1987년에는 첫째 아들 민수가, 1990년에는 둘째 딸 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저희 부부의 삶은 더욱 바빠졌지만 그만큼 행복도 커졌습니다. 주말이면 다 함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고 시카고 시내 박물관을 구경하며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 경력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아는 저를 한국 담당 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1년에 서너 번씩 한국으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부산, 울산, 창원의 공장들을 누비며 기술 지원을 하면서 제가 떠나왔던 조국이 얼마나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말 저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80,000를 훌쩍 넘겼습니다. 우리는 시카고 교외의 방 4개짜리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MIT를, 딸 지영이는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SAT 학원비, 과외비 등 한 달에 $2,000가 넘는 교육비를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당시 한국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부부도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2005년 아들이 그토록 원하던 MIT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3년 뒤 딸 지영이마저 노스웨스턴 의대에 합격하면서 저희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위해 집을 떠나고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희 부부에게는 빈 둥지 증후군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넓은 집은 너무나 고요하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곧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그리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2019년 저는 67세의 나이로 4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감하고 정식으로 은퇴했습니다. 회사에서 열어준 성대한 은퇴 파티에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시원섭섭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제가 받게 된 연금은 사회보장연금 월 2,800달러와 개인 은퇴연금에서 인출하는 월 1,200달러를 합쳐 총 4,000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미국에서는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의 생활비 수준이었지만 집대출도 모두 갚았고 유료보험인 메디케어도 있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2년간은 아내와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옐로스톤 등 젊어서는 가보지 못했던 미국의 국립공원들을 여행하고 크루즈를 타고 카리브해를 누비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 캘리포니아에, 딸은 시카고에서 내과 의사로 자리 잡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도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봉쇄가 시작되면서 여행은커녕 아이들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평소 당뇨를 앓고 있던 아내의 건강이었습니다. 2020년 여름, 아내는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면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내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전화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입원 2주 만에 아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이렇게 허망하게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꿈꿔온 노후 생활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크고 적막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살자고 했지만 각자의 삶으로 바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고향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45년간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제 유년 시절의 추억과 뿌리는 모두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에 사는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온 동창회 사진 속 친구들은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겹고 그립던지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고향에서 보내자. 아이들은 걱정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영사관을 찾아가 국적 회복 신청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복수 국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었죠. 2022년 봄, 저는 한국 이주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시카고의 집을 팔고 40년 세월의 흔적이 담긴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2월, 마침내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배웅하던 아들과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돌아온 고국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눈부시게 발전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에 한번 놀라고 서울까지 가는 쾌적한 공항철도와 창밖으로 펼쳐진 마철로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원 영통에 마련한 새 아파트는 혼자 살기에 충분히 넓고 쾌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간의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키오스크, 와이파이 같은 낯선 외래어들,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디지털 문화는 70이 넘은 저에게는 커다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한국 생활은 저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바로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 한 번 만나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당일 예약도 가능했습니다.
국적을 회복한 덕분에 6개월 후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었는데 보험료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MRI 검사비가 10만 원 남짓, 한 달치 혈압약 값이 몇천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생활비 역시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통신비, 식비를 모두 합쳐도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 530만 원에서 생활비를 쓰고도 3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그 남는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저는 그 돈으로 젊었을 때,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처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매주 서울로 나가 백화점을 구경하고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클래식 공연을 봅니다. KTX를 타고 부산으로, 경주로, 제주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려도 돈이 남습니다.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쓰는 이 마법 같은 경험 덕분에 미국에서는 평범한 은퇴자였던 제가 한국에서는 부유한 노인이 된 기분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헬스장에서, 동네 공원에서,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정을 나눕니다. 45년 만에 모국어로 마음껏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시장 아주머니의 정겨운 인사 한마디, 이웃이 베란다에서 키웠다며 건네주는 상추 한 줌에서 저는 잊고 지냈던 한국의 정을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 손주들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1년에 2번씩 미국을 방문하고 아이들도 1년에 한 번은 한국으로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화상통화로 매일 얼굴을 보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저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익혀 아이들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유튜브로 젊은 시절 즐겨 듣던 7080 가요를 들으며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7의 나이로 미국으로 떠날 때 제가 70이 넘어 한국으로 돌아와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의 45년도,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의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모두 소중합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렸을 텐데 하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아려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목까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두 눈에 담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나마 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저희가 들려드리는 또 다른 인생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공유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남은 인생, 저는 고국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나가려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